트럼프 대통령이 헐리우드죠. 미국의 영화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해외 제작 영화에 100%의 어마어마한 관세를 또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이제 100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특정 제품이나 상품 쪽에만 관세가 부과가 되었다면 이제는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까지도 관세의 범위가 확정이 된 것인데요. 저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내각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관세의 범위가 지식재산권까지도 확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있으면 특정 제품이 아니라 저작물, 상표 이런 것에도 관세가 붙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분야는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영화가 돈이 되니까 트럼프가 또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진짜 좀 무식한 소리 같아요. 그 일개 언론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좀 안 하는데 평소에 안 하는데요. 좀 무식한 말 같습니다. 돈 벌려면 더 쉬운 거를 당연히 더 많이 건드렸겠죠.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처럼 파도가 아니라 바람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고요. 제작자들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말하면 끝도 없는 그런 미국의 영화 산업이죠. 그런데 최근 이런 미국의 영화 제작자들을 유치하려는 시도,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빼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뭘로 유혹을 하냐? 역시 돈입니다. 인센티브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미국 영화 제작자들을 빼내고 있어요. 어디 나라에서 그런 걸 하는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미국의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님이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다 읽어드리기는 너무 길고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미국의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의 협력적인 시도이며 따라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 외에도 메시지 전달과 선전 활동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제작되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미국 정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가 바로 문화 쪽입니다. 그 문화를 담당하는 곳이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쪽이죠. 사실 미국의 헐리우드도 우리나라의 예술계처럼 매우 좌경화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단 두고 트럼프 대통령님은 이런 영화 미디어 분야에서도 점점 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일개 언론들이 폄하를 하는 그런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거는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된 알커트레즈 교도소의 재개소를 지시를 해서 거기에 중범죄자 수감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알커트레즈 교도소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습니다. 약 60여 년 전에 폐쇄가 됐고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미 서부 해안에 공식 군사 감옥으로 쓰이다가 1930년대부터는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연방 교도소로 활용이 됐었어요. 여기 갇혔던 사람 중에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피아의 두목 알카포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카포네. 굉장히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시죠? 한 번쯤 얼핏이라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머신건이라고 불리는 조지 켈리. 이 사람도 있고요. 아일랜드계의 갱 두목인 화이티 벌저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악명 높은 딱 들어도 잘은 모르지만 이름만 봐도 좀 빡셀 것 같다 이런 중범죄자들이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1963년에 마지막 수용자가 이감이 되면서 감옥 기능은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뭘로 쓰이고 있었냐면 그냥 관광지입니다. 미 국립공원 관리청 관하의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오픈을 해서 오픈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신장 개업 화환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이런 교도소가 크게 재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보낼 사람이
네, 몇 사람 있죠?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고요. 좀 내정 간섭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나오는 소식으로 말씀드릴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미국은 잔인하고 재범을 일삼는 범죄자들,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아왔다. 이들은 고통과 괴로움 외에는 사회에 아무것도 기여를 하지 않는다. 과거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국가였을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이런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가두고 그들이 해칠 누군가로부터 멀리 떨어뜨렸어야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거리에서의 더럽고 대혼란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내가 연방교도국의 법무부, 연방수사국, FBI죠. 연방수사국과 함께 엘커트레즈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다시 개소하고 재건해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지시한 이유이다. 특히 우리는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에게 허용하지 않고 그들의 일을 하지 않는 판사들에게는 더 이상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엘커트레즈 재개소는 법, 질서, 정의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이고 중심적인 초점은 이 중범죄자들, 미국 내 중범죄자들에게 맞춰져 있는데요. 이어서 뒷부분에 흠칫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 내에서 현재 계속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이 연방 판사들, 사법부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거의 지금 대립각 비슷하게 세우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한번 저격을 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법부가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트럼프에게 굴복하는 듯한 그런 모션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익숙한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의 사례에서 최근 또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항소심 법원, VOA 대규모 복직 명령의 제동, 트럼프의 조직 개편 본격화라는 소식인데요.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배경을 아시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VOA라고 해서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미국의 국영 언론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언론이고 전통도 깊어요. 여기를 이번에 트럼프 얘기 들어서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거의 해체 수준까지 갔고요. 구조 조정을 매우 심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너무 좌편향 됐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하고 의아하실 분도 많으실 텐데요. 바로 VOA 코리아, 우리가 익숙한 그 VOA 코리아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VOA가 미국의 소리, 미국의 국영방송사인데 각 나라마다 지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VOA 코리아 한국 지부, 그리고 뭐 일본 지부, 재팬, 그리고 중동 지부, 유럽 지부 이렇게 있는데 한국 지부는 그래도 정상이었어요. 잘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의견을 좀 대변해주고 이런 언론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부가 너무나 좌경화가 심하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반트럼프, 친민주당의 나팔수처럼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꼭 생각나는 그 언론사들이 있죠. 어제 일산에서 제가 윤어게인 행진할 때 거기 앞에서 외치기도 했었는데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뭐 거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이 VOA를 포함한 USAGM이라고 해서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비유를 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 정도 될까요? 이곳에 대대적인 개편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3월 14일에요. 당시에 트럼프는 VOA를 오랫동안 미국과 동떨어진 급진 좌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한 매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행정명령으로 1,300여 명의 VOA 직원이 행정휴직에 들어갔고 다수가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며 방송 자체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부턴가 VOA 소식을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랑 남자 캐릭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좀 소식이 뜸해지고 지금은 새로운 기사도 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프사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 VOA 캐릭터. 네, 이거 보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각 연방의 사법부들이 트럼프의 이런 행정명령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으면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런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장에서 행정명령이 실행이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 미국도 사법부 연방 법원이 이거 안 된다. 다시 1300명 이상의 VOA 직원들 복직시키고 VOA 정상으로 되돌려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치되는 그런 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급심이고요. 또 다시 항소심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님 측에서 항소심을 한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2심 비슷하게요. 미국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결국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VOA 직원들의 복직을 명령을 했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상황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말하기를 행정부의 인사 및 예산 재량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딱 판결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간략한 메시지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즉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해서 이걸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한 겁니다. 최대 권력 기관인 선출직 대통령님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이라는 수단,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는데 임명직 8명이 그걸 가지고 탄핵을 판단을 하고 또 국회가 그걸 가지고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걸로 비판을 하면서 내각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법 카르텔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하다가 이런 여러분 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감정이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으로서. 똑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고 메인으로 전달해드릴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제 영상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중요한 소식들이 나와요. 뒤로 갈수록. 네, 바로 미국과 독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좌우 대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역대 5번째고요. 좌우 대연정이랑 뭐냐? 바로 좌파와 우파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비위도 좋아요.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는지 사실 알고 보면 다 연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이렇게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도 참고로 거의 내각제예요. 대통령이 있지만 거의 허수아비고요. 총리가 다 알아서 하고 국회가 다 알아서 하는 내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처럼 다당제가 강한 나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당이 연합을 해서 즉 연정을 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그걸 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좌우 대연정이 된 거죠.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우파 정당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뭐 이런 데랑 이제 연합을 해서 연립 정부를 꾸리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파 정당인 CSU라고 해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1당에 올랐고요. 여기와 지금 연합을 한 좌파 정당, 사회민주당, SPD가 제3당에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제2당은 어디냐? 이상하죠. 1당이랑 3당이랑만 연합을 하고 2당은 쏙 빼놓는 거. 바로 2당이 AFD라는 곳입니다. AFD는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라고 해서 독일 대한당이에요. 독일 대한당. 그러니까 1당과 3당이 연합을 해서 정부를 구성을 하고 2당이 하나 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AFD가 제1야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1당 3당이 연합해서 정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제2당이었던 AFD가 제1야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복잡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내각제가 되면 이런 일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FD 독일 대한당을 바로 이번에 연합한 정부에서 뭐라고 이 당을 지정을 했냐면 반헌법적 구구단체다. 이 당을 통째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AFD는요 뭘 주장하고 있냐면 지금 독일이 여러분 독일 하면 가장 큰 문제 뭐 많지만 여러분이 그냥 떠올렸을 때 가장 큰 문제 바로 이민자입니다. 심지어가 아니고 특히나 그 무슬림 난민 이민자들 있죠. 뭐 합법이 아니라 잘못된 경로로 들어온 그런 난민들 그들 때문에 난린데
그들의 제2주를 주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AFD고요. 독일 우선주의, 반엘리트 성향,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주장한다고 하면 다 구구라고 해버리면 저는 그냥 구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인드인데 네, 아무튼 여러분이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길거리 나갔는데 다 막 히잡 쓴 그런 그 무슬림들밖에 없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 당이 제2당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 600 몇 석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거의 많은 100석 이상의 그 의석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런데 이 독일 정부 측에서 이 AFD를 완전히 그런 반헌법적 단체다. 극단주의 단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을 넘어서 아예 정당 해산 청구를 해버리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그래서 8일까지 정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고요. 네, 아무튼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걸 두고 미국이 한마디를 한 게 또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아시는 분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루비오입니다. 지금 사실상 미국의 실세인데요. 독일이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한 AFD 정당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겠다라는 독일 정보기관 조치는 위장된 독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장관이 글을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글을 잘 남기진 않는데, 이렇게 대놓고 남겨주셨어요. 좀 우리나라 그 정당에 대해서도 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두고 또 독일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또 반박을 한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극단적인 우익에 대해서는 멈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게 일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가 루비오 장관의 글을 인용을 해서 AFD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다. 특히 옛 동독 지역 사람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지금 독일 관료들이 이 AFD를 없애려고 한다. 과거에 서방이 함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소련이 아니라 독일 기득권 세력 스스로가 이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다. 라고 벤스 부통령님이 지원 사격까지 이렇게 나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걸 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이 여러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있죠. 이야기한 건 있는데 이게 X라는 그 SNS 일론 머스크의 그 플랫폼이죠. 인수한 트위터가 바뀐 여기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장관들이나 이제 고위직에 있는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계정도 운영을 하고요. 직접적인 의견을 내는 게 막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최근 이런 독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여러분 그냥 앞만 보면 독일에서 그냥 미국이 그냥 트럼프 측이 편을 안 들어서 이렇게 싸우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독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처럼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군 기지가 위치한 곳이 독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미국의 소리를 대치하고 오히려 그런 우익 소리를 내고 있는 정당을 아예 그냥 극단주의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해산 청구를 해보려고 하고 이런 여러분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독일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코 루비오 장관은요, 미국 외교, 안보 뭐 이런 걸 사실상 총지휘하는 완전 권력자예요.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완전히 권력자인데 이런 인물이 독일 정부를 직접 비판했다는 점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마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독재 정권이랑 뭐가 다르냐? 독일 너네 독재 정권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대입을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검열하면 어디죠? 그 당이죠. 그 당이 완전히 막 생각이 나는데 지금 뭐 대법원장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법원 합의체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쓸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매일 올라오는 법들 보세요. 여러분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끝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바퀴벌레 우르르 기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죠. 뭐, 조기 대선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엄중한 시기인데, 독일의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측, 지금 루비오 장관이나 벤스 부통령이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SNS에서 글을 올린 거, 뭐 그 정도로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 큰 그림을 보면, 미국 정부에서 앞으로 독일 이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이 AfD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 미국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좀, 이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미국이 움직일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제가 또 이런 소식이 나오면 바로 또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아무튼 미국 정부에서도 독일을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제가 오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그 어떤 캠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밝혔습니다. 혹시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알고리즘 탄핵이 아주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멤버십 가입으로 도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항상 달아놓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활동하고 채널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날 푹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